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 비골근 건초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병명은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 임상에서는 좀 자주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. 발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픈 발목 앞쪽이 아니라 발목 뒤쪽이 아프다고 할 때 복숭아뼈 뒤쪽이 자꾸 붓고 아프다고 할 때 한 번 정도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질환인데요. 오늘은 비골근 건초염이 어떤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비골근이라고 하는 거는 종아리 옆쪽으로 이렇게 끼다랗게 내려가는 근육이에요. 끼다랗게 내려가다가 이 힘줄이 발목 뒤를 지나서 새끼발가락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비골근은 다리를 좀 이렇게 세우는데 보조적으로 작용을 하고요. 그다음에 발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작용을 하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이제 돌리는데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힘줄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비골근 건초염이라고 하고요. 주로는 이렇게 발목을 삔 다음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. 우리가 발목 삘려고 그럴 때 안 삘려고 힘을 꽉 주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일단 발목은 보호가 됐어요. 우리가 염자상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게 아니에요. 근데 이상하게 이 뒤쪽이 이제 계속 아프게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힘줄이 이 발목 바깥쪽을 지나갈 때 이 발목 바깥쪽에서 계속 비벼져요. 힘줄이. 그러다 보니까는 마찰이 생기면서 좀 염증이 잘 생기는 편이고요. 이렇게 급성적으로도 잘 생기지만 평소에 많이 걷는 분들 혹은 약간 이렇게 자세가 균형이 좀 틀어져 있는 분들이 여기 마찰이 증가가 되면서 이 사이에서 이 힘줄이 비벼져 가지고 이렇게 닳아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비골근 건초염이라고 하고요.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플까요? 안 아플까요? 안 아파요. 근데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힘줄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을 쓰고 움직이려고 하면 특히 까치발을 들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그럴 때 아프겠죠. 하지만 발목을 뒤로 최대한 이렇게 젖힐 때도 이 마찰이 증가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일단은 염증이 없이 그냥 아플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염증이 생기면 좀 붓거나 누를 때 그 부위가 상당히 좀 민감해지겠죠. 그래서 주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이 발목 뒤쪽 이 정도에서 이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염좌 때문에 아픈 건지 건초염 때문에 아픈 건지 감별하는 방법은 일단 간단해요. 일단 염좌라 그러면 우리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인대를 조금 더 늘려보면 되게 아프겠죠. 근데 이렇게 꺾어봐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. 대신에 복숭아뼈 뒤를 이렇게 꽉 눌러봤더니 거기가 아프다. 혹은 발목을 뒤로 최대한 이렇게 당겨봤더니 뒤에서 좀 시큰하게 느낀다. 그럼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. 일단은 급성기 때 이제 처음에 찢어져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퉁퉁 부을 때는 일단 그 피를 좀 빨리 빼주는 게 좋습니다. 해서 부항을 떠가지고는 그거를 좀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아이싱을 해서 피가 좀 빨리 멈추게 해주고요. 처음 하루 이틀까지는요. 발목을 자꾸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? 가만 놔두는 게 나을까요? 모든 상처는 안 움직여야지 빨리 회복되죠. 그래서 이 건초에 염증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보호대를 하거나 붕대를 감아서 한 2주 정도는 발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찢어지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게 문제 그냥 처음부터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 비골근 자체가 많이 딱딱해지고 짧아져 버려요. 평소에 좀 오래 서 있는 분들이라든지 많이 걷는 분들이 여기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요. 짧아지니까 여기 팽팽하게 잡아 당기게 되겠죠. 팽팽하게 당기니까 마찰이 더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골근 자체를 침으로 직접 이완을 시켜주는 게 이 치료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. 이게 이제 만성화돼서 몇 달씩 아프고 몇 년씩 계속 아픈 분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 근육이 이제 길이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완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마사지 해주고 하면서 평소에도 이 근육이 좀 잘 풀려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일부러 봉독을 써서 조금 더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공사가 더 활발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. 어떤 분들은 회복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어디 상처가 나면 아무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든지 입안이 늘 패여가지고는 잘 아물지 않는 그렇게 재생력이 떨어진 분들은 약을 써서 재생력을 좀 높이면은 이제 그런 통증들이 이제 서서히 아물게 되죠. 자, 어떤 분들은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. 여기가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. 마치 칼처럼 날카로워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손상됐다 회복되고 나서 또 손상되고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정형외과에서는 요 뼈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 요 찢어진 힘줄을 봉합을 하는 이런 수술을 해주게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골근을 잘 평소에 이완시켜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상처가 날 일은 많지는 않죠. 그래서 오늘은 비골근 건초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. 자, 종아리 발목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은
우리가 발목만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종아리가 많이 굳어지는 이후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좀 유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종아리 관리 잘 해주시고요. 붓지 않도록, 딱딱해지지 않도록 자주 마사지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, 그리고 그쪽에 이제 통증이 생기고 아프다 싶을 때는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이제 찾아오시면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부분 건청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.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서 좀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